현재 다카이치 총리는 대중국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먹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대중국 강경 발언 때문만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일본에서 중의원이 해산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에 영상으로 만들긴 했는데 일본은 의회 해산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막 탱크 끌고 가서 의회를 해산시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본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하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란 가정 아래에서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일본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물러선다면 그 순간 미일 동맹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대만 방어 그 자체라기보다는 미일 동맹이란 일본 안보의 근간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미군의 피를 담보로 한 동맹에 편승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한다면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셈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면서도 또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을 현실화하겠다는 말을 다시금 던진 것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발언이 단발성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2025년 11월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고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대만에 진입한 상태에서 다국민 보호와 철수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군이 중국군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위대 역시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집단 자위권의 해석 범위를 사실상 최대치로 끌어올린 설명이며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발언으로 규정했고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을 정면으로 겨냥해 매우 강한 어조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일본이 과거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 통치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중국 인민에게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만 문제를 현재 국제정치 사안이 아니라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직결된 역사 문제로 끌어내리려는 중국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언급하는 순간 중국은 곧바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며 일본의 발언 자격을 부정하는 전략을 반복해왔고 이번에도 동일한 논리가 동원된 것입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발언이 순수한 안보 판단이라기보다는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도 일본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야당을 중심으로는 대만 문제를 굳이 공개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본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있으며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일본이 대만 문제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직접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는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 진보 성향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과거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다카이치 총리가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시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외교적 협상력을 높였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중국과의 관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 안보 발언이 곧바로 경제적 보복이나 민간 교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판과 우려가 실제 정치 지형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상황의 핵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강경 발언은 일본 보수층에게는 오히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대만 해역 긴장,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경과 군함 활동이 계속 보도되는 상황에서 모호한 외교 언어보다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여론이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미일 동맹 강화를 지지해온 층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책임있는 현실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본이 뒷짐만지고 있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 자체가 강한 리더십의 증거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당의 비판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으로 비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강경 발언은 외교적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 정치에서는 보수층 결집이란 분명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 불안이 일상화된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강경한 메시지가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역설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이것이 여론조사와 선거 전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요미우리 신문이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265석 중 과반이 233석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당장 자민당은 지역구 289곳 중 절반가량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례대표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했던 2021년 총선 당시와 비슷한 70여 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자민당이 열린여당의 일본
일본 유신회와 함께 절대 안정다수 의석인 261석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열린여당인 일본 유신회와 합쳐 중의원 465석 중 과반인 233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여권이 465석 중 233석인데 친여권 무소속 3석을 빼면 자민당 196석, 일본 유신회 34석으로 과반에서 3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중의원위원회 위원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는 안정다수 의석인 243석을 넘어 261석까지 노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의원의 모든 위원회 과반 의석도 갖게 되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되죠.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의 공명당이 새로 만든 신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전체적으로 부진해서 기존 167석에서 100여 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여당이 압승을 거둔다는 여론이 요미우리 신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나 다른 신문들에서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중의원 선거는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교 후원 등의 의혹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서 자민당 내에서도 방심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또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정책 추진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중국 강경 노선과 미일 동맹 강화 전략이 현실 정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이 현재 여론조사와 정치 지형상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열린여당인 일본 유신회와 함께 과반 의석 확보를 넘어 안정 다수 의석 확보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며 중의원 위원회 과반 의석까지 장악하게 되면 법안 처리와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런 의석 구조는 자민당의 선거 후에도 기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며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온 대중국 강경 노선이 실제 정책과 외교 전략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선거 이후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과정에서도 그리고 승리 후에도 대만 문제와 관련한 강경 발언을 유지한다면 중국은 이를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군 당국은 이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이 대만 유사시 미군과 함께 자국민 구조를 이유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중국은 이를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활동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민당의 압승과 함께 일본 내 강경보수 세력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욱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 여지는 좁아지고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의 긴장은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대만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총리와 자민당은 이를 바탕으로 안보 프레임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선거 이후 일본은 국내 정치 안정과 보수층 결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구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신경전 차원을 넘어 군사적 긴장과 지역 안보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승리가 이러한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제정치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